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오늘 데뷔전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첫 일성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첫 회의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여는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어떻게 잘들 하실 수 있죠? 네. 정말 든든합니다. 개혁기동대의 활력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뉴스탑10 뉴스 꽤 오래 했다고 적지 않게 했는데 저렇게 원내대표가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오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게 얘기한 부분이 조민 씨의 수사 뭔가 좀 이상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특검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한 라디오 방송 아니죠?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한 모양이에요. 거의 특검 원내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영도 보니까 아주 강성 진영으로 다 쌓여 있는데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에 대한 또 특검도 하겠다. 근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냄새 맡았다면서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이 정관예우 받은 변호인이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몰카했다고 했는데 하나 사실로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특검하겠답니다. 자, 조민 씨 이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특검하겠대요. 문제는 이제 조국 장관도 대표도 아마 특검하자 그럴 겁니다. 즉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민주당은 뭔가 걸리면 다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현재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이제 민주당이 행사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진영들을 보면 다 이제 개혁 기동대라고 해서 사실은요,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기동대에서 무슨 특공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기동대처럼 그것도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특검 하다가 과연 정말 국민들이 이 새롭게 뽑아준 민주당, 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사건 조작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조민 씨는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 비판인데 신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 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도 2심, 1심에서 각각 유죄가 나왔는데도 한번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 검찰 믿지 못하겠다.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도 물론 검토라고 했습니다만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언론과 혹은 여당에서 조민 씨 비판할 때마다 조민 씨 좀 놔주라고 했던 건 야당 아니었는지 이걸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게 특검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맞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오늘 질문 연합뉴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당내에서 이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되는,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련해 질문을 하니까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조민 씨나 아니면 황운하 지금 의원이죠. 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원내대표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검찰의 수사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보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그 말의 의도를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내겠다고 생각하진 개인적으로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다시 뭐 황운하 의원이나 아니면 그 조민 씨 관련된 재판에 대한 또 수사에 대한 것까지 특검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검찰 수사 진행 단계여서 뭐 여당 입장, 검찰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랬다면 뭐 특검 얘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그러면 재판부는 뭐가 되는지 1심, 2심, 항소심, 1심 징역 나왔는데 특검 하겠다는 건 뭔지 이런저런 비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도 검찰 회유 조작 특검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꺼내고 있잖아요. 오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다시 한번 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그 장소 변경 접견을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 내부에서 전달되어 온 얘기로는 둘 다 불허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도대체 그 수긍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검 같은 걸 추진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나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들이 면담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들의 활동을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검찰이 저희들의 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자꾸 은폐하고 혹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당장 중지할 것을 경고합니다. 결국 만나진 못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은 불발됐는데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우리 활동을 방해했다. 근데 수원지검이요? 저 최병우 의원님, 저희가 한 2주, 3주 전부터 뉴스탑10에서 짚어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조목조목 다 반박하지 않았나요? 어떤 걸 좀 더 민영배 의원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호인이 그 출정 일지를 몇 달 칠 걸 전부 다 공개하라고 그랬거든요. 몇 달치가 아니라 몇 년 칠 거요 아마. 그걸 다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수원지검이 그 아직은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워낙 황당한 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몇 년치를 공개하면 그 중에 뭐 좀 늦게 그 구치소로 돌아간 부분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 민영배 의원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술자리 의혹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장소, 뭐 말 바꿨죠. 술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도 말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시점도 말이 바뀌었죠. 정황도 모두 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 따라간 그 분들이 다 검찰 출신들인데 저 정도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말이 바뀌었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이 검찰에서 이 이른바 갈고 닦은 그런 법률 지식을 너무 그 어떤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서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가 뭐 나중에는 검찰이 말을 바꿨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일단 이렇다는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까 최병무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 다 검찰의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이성윤, 양분남, 박균택.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 20% 가산점 받은 인물들도 있고 정치 신인이 좋은데 이렇게 글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회유에 앞장서려고 가산점 받고 공천 받은 거 아니냐. 당시 공천 과정에서도 이거 나중에 이분들 당선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역할 할 거다. 이런 비판이 당시 여당에서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 이제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또 고검장 출신이어서 뭐 가산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주장이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저분들이 이 대책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들이죠. 주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하나는 출정 기록을 공개해달라. 예. 우리 대책단에다가도 제공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이 2월 달에 요청을 했던 그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것들이 검찰에는 가고 있는데 그 변호인단에 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접견을 좀 하게 해달라. 예. 근데 자세한 내용을 사실상 이제 지금 그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별건 수사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접견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건 수사 중인 사안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다른 뭔가를 가지고 또 다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과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이제 답답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무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의 회유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검찰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됐어요. 다만 제가 이제 돌고 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은 아니라면서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민주당 지금 뭐 소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선인들 수명이 달려가서 또 회유 의혹을 하는 게 뭐 이재명 대표 관련도 아니라면 굳이 뭐 이럴 필요까지 있냐 뭐 이런저런 뭐 특검 얘기까지 하는 게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만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